이달 초에 있었던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 준공식입니다. 투자액이 1조 원이 넘었고 1,5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공장 설립은 한 해 수백 건에 이르는데요. 공장 하나가 지어지면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이들이 지갑을 열면서 경제의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이 계속 해외로 나가면 우리 경제의 근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실태와 함께 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 봅니다. 먼저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중국 시안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을 잇는 글로벌 생산 체제를 지난해 10월엔 LG화학이 중국 난징에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가동했고 포스코는 한 달 전 태국의 자동차 강판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13년 동안 이뤄진 해외 직접 투자는 2,200억 달러, 우리 돈 241조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의 2배가 넘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수출보다는 현지화가 더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측면도. 만약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국내로 돌렸다면 어땠을까요? 약 144조 원, 1년에 11조 원어치는 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손실도 컸습니다. 간접 효과까지 포함해 같은 기간 166만 명, 1년에 12만 8천 명 정도 국내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잃은 겁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자가 39만 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3분의 1 정도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자동차 분야는 특히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인데요. 현대기아차의 경우 전 세계 12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1997년 처음으로 터키에 공장을 지은 뒤 2000년대 들어 집중적으로 해외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국내에는 신축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8년에는 자동차 생산 능력이 역전돼 최근에는 해외 공장이 473만 대에 달했지만 국내는 그 70%인 336만 대에 그쳤습니다. 국내 공장의 1인당 인건비는 9,600만 원, 경쟁사인 토요타는 7,960만 원, 폭스바겐은 7,840만 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해외 공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해외 공장을 지으면 관세나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아차 공장이 있는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공장 부지를 공짜로 제공하고 고용 지원금도 주면서 세금도 줄여줬습니다. 4억 달러가 넘는 혜택을 제공한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수백 개에 달하는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높은 인건비와 고용의 경직성 등 여건이 안 좋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해외로 빠져나가는 공장을 국내로 되돌릴 수 있을지 한보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계적 스포츠용품 업체인 아디다스는 독일에 짓고 있는 이 공장에서 내년부터 운동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독일서 모든 공장을 철수한 지 24년 만의 유턴입니다. 지난 5년간 미국으로 돌아간 기업 수도 700여 개, 매년 일자리 6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리쇼어링 팔러시라는 제조업에 대해서 육성 정책, 크게 맞물리면서 미국이 지금 5%, 실업률이 5% 언더면 실질적으로 자연 실업률이거든요. 구직하고 싶은 사람 다 구직하게. 제조업의 IT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바람 속에 선진국 기업들은 생산 공장을 속속 자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턴 기업 수는 지난 2013년 37곳에서 올해는 단 5곳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 큰 무슨 변화가 있지 않으니까 공장을 줄일 이유가 없을 거 어렵게 생각하는 공장입니다. 한국이 사업하기가 좋은 환경인가? 기업의 유턴을 위해선 우선 정부의 장기적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을 세운다고 하면은 그게 뭐 1년만 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이 그런 장기적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돼요.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기업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국내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고부가 가치 업종의 유턴에 주력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 희망 박람회를 찾아 지금은 지역의 발전 역량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정상을 눈앞에 둔 마지막 힘든 상황에 있다면서 정상에 오를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발전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농산물과 지역 관광 상품, 건강관리 시스템에서 친환경 자동차까지 다양한 성공 사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들도 소개됐습니다. 이 수소차는 평상시에는 자동차로 활용이 되고 또 그리고 지진이나 재난 이런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시관을 둘러본 박 대통령은 지금은 지역의 발전 역량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높은 산 정상을 눈앞에 두고 체력도 고갈되고 산소도 부족한 힘든 마지막 순간에 있지만 고비를 넘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치권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면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가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럽연합이 북한을 국제금융거래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겁니다. 워싱턴의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해외로 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자국에 돈을 보내려면 스위프트, 즉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전자결제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계 200여 개 나라 11,000여 개 금융기관이 스위프트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북한을 배제하는 협정을 미국과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Including and particularly to deny North Korea access to the international banking infrastructure that it has abused and manipulated in furtherance of its illicit programs. 북한 금융기관 식별 코드를 특정해 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은행을 스위프트에서 강제 탈퇴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석탄 수출 대금이나 해외 노동자 외화벌이 송금도 어려워져 핵개발 자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핵개발을 추진하던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30곳을 강제 탈퇴시킨 적이 있습니다. The pressure will mount until the North agrees to return to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and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commitment. 북한이 국제금융거래망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면 일단 대북 제재로 바짝 조여진 북한의 자금줄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 달 전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가 나타난 두만강변의 북중 접경 지역을 KBS 취재진이 직접 둘러봤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던 국경철조망은 대부분 유실된 채 방치됐고 군인과 주민들이 각종 복구 작업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김민철 특파원이 전합니다. 두만강 상류에서 본 함경북도 무산시. 홍수로 내려온 흙더미가 온 동네를 뒤덮었습니다. 이재민만 수만 명, 인명피해도 컸던 곳입니다. 지원 나간 사람들 이야기로는 북한 군인들 시신 세운가 내고 주웠다고 저 남편 그쪽에서 주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쪽도 피해가 컸습니다. 무너진 집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村里面的人现在都搬走了吗？住帐篷的，有借房子的，那你冬天冷了，那里边住不了了。 두만강변 중국 쪽 땅의 철조망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둥들이 모두 흙모래에 파묻혔습니다. 철조망들은 모두 유실됐습니다. 강 건너 북한 쪽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주민들의 탈북과 밀무역을 막기 위해 북한이 쳐놓은 철조망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신축했던 수백 개의 2층 초소도 대부분 유실되거나 반파됐습니다. 초소가 사라진 곳엔 초병이 힘없이 앉아 자리를 지킵니다.
요란한 확성기 옆에서 주민들이 복구하는 것은 민가주택이 아닌 군용 막사. 이렇다 할 중장비도 없이 삽이나 맨손 작업입니다. 사라진 집 대신 제공된 임시 천막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살림집 복구보다 유실된 한북선 철도 보수공사에 우선 동원됐습니다. 상당수는 공사장 옆 강변 모래밭에 드러누워 잠을 잡니다. 최악의 수해로 고통스러운 주민들, 각종 공사에까지 집단 동원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을 지켜본 미국인이 8,4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시청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토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I did not. I do not say that. Well, not quite that long. 두 후보의 모든 표적을 90분 내내 지켜볼 수 있도록 구성한 TV 화면 분할이었는데요. 클린턴이 말을 할 때 한숨을 쉬거나 인상을 쓴 트럼프가 점수를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요 언론들의 실시간 팩트체크, 사실 확인 작업도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됐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90분 동안 경론이 펼쳐지는 순간 Donald supported the invasion of Iraq. Wrong. That is absolutely wrong. 미 언론은 열띤 검증 작업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트럼프의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So you for invading Iraq? Yeah, I guess so. I wish the first time it was done correctly. 두 후보의 발언이 쏟아질 때마다 실시간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There is You're wrong. No, I'm not. Murders are up. That if his tax plan, which would blow up the debt by over $5 trillion. 이렇게 진위가 검증된 발언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도 토론 도중 언론에 사실 확인 작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Go to the fact checkers. 언론사 분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거짓말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re's research that shows that politicians do change their behavior based on fact-checking. TV 토론에 언론의 사실 확인 작업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후보들은 통계 등 기본 정보는 물론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한 확인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4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3.0 이상 여진은 지난 24일 이후 나흘 만에 처음인데 오늘까지 모두 17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경북도 소방본부에는 지진 관련 신고가 20여 건 접수됐지만 별다른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에선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 공공시설에 안전 설비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고속철도나 도심 고층 빌딩 등에 있는 이 안전장치는 비상시 대형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윤석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신간센은 지진이 나면 탈선 사고 위험이 큽니다. 지난 2012년 도호쿠 지방에서 규모 7.3 강진으로 철로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날 고속 주행 열차에 피해가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철로 주변 계측 장치로 지진 제1파를 감지해 큰 흔들림이 일어나기 38초 전에 자동으로 열차의 비상 정지 시스템이 가동됐기 때문입니다. 地震いつ来るか分かりませんし、引き続き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進めていきたいとは思っています。 지난해 5월 도쿄 앞 해저에서 규모 8.1 강진이 일어나 도심 고층 빌딩에선 비상 대피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데는 건물의 이중 안전 설비가 큰 몫을 했습니다. 지하실엔 지진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가 설치돼 있어 건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또 옥상엔 건물 상층부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설비가 장착돼 있습니다. 居住性とか安心感の向上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ニーズというのは非常に高ま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다양한 안전설비를 갖추는 것과 함께 거듭되는 비상훈련을 통해 지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